1993년 서바이버 시리즈를 앞두고 다시 한번 WWF를 덮친 스테로이드 스캔들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WWF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빈스 맥맨 불구속 기소, 타이탄 스포츠 압수수색, 그리고 1994년 7월로 예정된 공판을 앞두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먼저 관객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1994년의 첫 PPV인 로얄럼블을 앞두고 하우스쇼는 물론이고 TV 녹화 현장을 찾는 관객도 급감하여 어딜 가든 관객 수가 인디쇼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로얄럼블 5일 전인 1월 17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특별히 팬들을 위해 32인 출전 로얄럼블 매치를 선보였고 이날 우승은 오웬 하트가 차지했다. 이 스페셜 로얄럼블 매치는 TV로 중계되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팬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1993년 말 WWF를 떠난 바비 이나는 1월 WCW의 모습을 보였다. WCW 부사장 에릭 비숍은 WCW 특유의 남부색채를 지우기 위해 피난을 선택했다. 앞으로도 에릭 비숍은 당시 뒤처지던 WCW가 WWF와 동등하게 보이기 위해 바비 이난처럼 WWF를 연상케 하는 스타들을 속속 데려오게 된다. 한편 섬머슬램 직후 가정 불화로 인해 여유로운 스케줄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던 밀리언 달러맨은 로얄럼블에서 악역 해설자로서 다시 WWF에 복귀했다. 달러맨은 전 일본 프로레슬링에서 스댄 한센과 팀을 이루어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 허나 시합 도중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40살이 되던 1994년 1월 은퇴를 결정했다. 때마침 바비 이난이 회사를 떠나고 제리 롤러마저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를 비우자 WWF가 달러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날 깜짝 복귀하게 된 것이다. (1994년에) 시작을 하는 PPV인 로얄럼블 수사는 1994년 1월 22일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타탄카와 벤벤 비길로의 시합으로 막을 열었다. 원래 이 시합은 벤벤 비길로가 아니라 루드빅 보가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그는 1월 17일 스카 스타이너와 시합 중 무릎 부상을 입어 결장했다. 수개월 전 타탄카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고 렉스 루거와 대립을 시작하며 단숨에 메인 이벤터급 악역이 되었지만 루드빅 보가는 그냥 그대로 WWF를 떠나버렸다. 루드빅 보가 대신 출전한 벤벤 비길로는 크게 밀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일본에서 WWF로 이적했으나 여전히 미드카더 랭크에 머물러 있었다. 벤벤 비길로는 언제 누구와도 심지어 빗자루와 시합을 하더라도 괜찮은 시합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누군가의 대타 출전을 맡아야 했다. 이날 두 번째 시합에서는 브렛 하트가 동생 오웬 하트와 팀을 이루어 당시 WWF 태그팀 챔피언인 퀘베커스와 타이틀 매치를 가져 패배했다. 브렛은 이 시합 도중 퀘베커스의 의자 공격으로 인해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그 상태에서 오웬이 태그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샤프슈터를 걸었다. 결국 기술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쓰러지자 심판은 시합 속행 불가 판정을 내렸고 기술을 걸고 있던 브렛의 TKO 패라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시합은 끝이 났다. 브렛이 쓰러져 있는 사이 오웬은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웬은 화가 난 듯 욕설을 내뱉고 로프를 걷어차며 불만을 표시했다. 절뚝이며 가까스로 일어난 브렛에게 다가간 오웬은 그대로 브렛의 부상당한 무릎을 걷어찬 뒤
그대로 링을 떠났다. 오웬의 첫 번째 악역 전환이었다. 이 장면은 브렛과 오웬이 완전히 갈라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있을 하트 패밀리 근친 증오 드라마의 훌륭한 예고편이 되었다. 양몰 양성으로 숀 마이클스가 인터콘티넨탈 타이틀을 박탈당한 사이 링마트를 걷고 새롭게 챔피언이 된 레이저 라몬은 이날 IRS와 타이틀전을 가졌다. 심판이 쓰러진 사이 자신이 진짜 챔피언이라 주장하던 숀 마이클스가 나니 벨트로 레이저 라몬을 쓰러뜨리고 새롭게 챔피언에 오른 듯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심판이 달려나와 판정을 뒤집었고 라몬이 IRS를 핀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숀 마이클스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어진 시합에서는 WWF 월드 챔피언 요코즈나가 언더테이커를 상대로 태스킷 매치를 치러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또다시 벨트를 지켜냈다. 체어샷과 소금 공격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더테이커가 요코즈나를 초크슬램 관에 넣고 뚜껑을 닫기 직전 크러쉬가 난입하여 언더테이커를 방해했다. 이후 텐유 게니치로 그레이트 가부키, 댐댐 비길로, 제프 제럿, 아담밤, 헤드 슈링커스, 디젤까지 악역 선수들이 대거 난입하여 언더테이커를 공격했다. 요코즈나가 폴 베어러에게서 납골단지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자 안에서는 초록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대로 언더테이커는 관에 갇혀 패배했다. 그가 관에 넣어진 채로 악역들에 의해 백스테이지로 실려가는 동안 스크린에는 관에 누운 언더테이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이내 영상 속 관이 폭발했고 마치 언더테이커의 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마개로 환생하는 듯한 장면이 스크린 너머로 보였다. 관 속에 있어야 할 언더테이커가 경기장 스크린 위로 떠오르는 장면은 물론 대역을 쓴 것이었다. 대역의 정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시 언더테이커와 헤어스타일이 비슷했던 마티 자네티가 대역이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자네티는 팬과의 문답 중 대역을 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브루클린 브롤러였다고 말했으나 워낙 헛소리를 많이 해온 자네티이기에 팬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 언더테이커는 이 경기가 끝나고 5월까지 약 100일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 장기 휴식을 취하며 허리 부상 치료에 전념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언더테이커는 첫 번째 부인인 조디 린과의 사이에서 아들 건너 빈센트 켈러웨이를 낳은 직후였기에 가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 이날 30인 로얄럼블 매치는 기존의 2분 간격에서 90초로 입장 간격 단축을 발표. 그러나 사실 그때 상황에 맞춰 간격을 조절해왔기에 큰 의미는 없었다. 참가 선수는 스카 스타이너, 사무, 릭 스타이너, 황, 오에나트, 바트건, 디젤, 밥 백런드, 빌리건, 버질 마초맨, 제프 제럿, 크러쉬, 보잉크, 뱀뱀 비길로, 메이블, 스파키, 숀 마이클스, 모, 그렉 발렌타인, 타탄카, 그레이트 가부키, 렉스 루거, 텐유 게니치로, 릭 마텔, 브렛 하트, 퍼투, 마티 자네티, 아담 밤.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0명의 참가 선수 중 절반이 넘는 16명의 첫 로얄 럼블 출전이었으며 대부분 1993년에 새롭게 WWF에 등장한 선수들이었다. 1992년과 93년에 걸쳐 많은 베테랑이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으나 아직 신세대 선수들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이온적이었다. 이날 각각 1번과 3번으로 등장한 스타이너 브라더스는 로얄 럼블 2달 후 일본으로 이적하면서 1년 남짓한 WWF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두 선수는 복장으로도 알 수 있듯이 80년대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활약했고, 특히 형인 릭 스타이너는 동생에게 가려졌지만 자타공인 레슬링 실력자였다. 릭 스타이너가 프로레슬러로 전향하려 하자 수많은 레슬러를 훈련시켰던 에디 샤키가 당장 링에 올라도 손색 없을 정도로 완성형이라며 극찬할 정도였다. 동생 스칼 스타이너는 훗날 헐크 호건에게 조언을 받아 금발로 염색하고 마치 현대판 슈퍼스타 빌리 그레이엄으로 변신했다. 22번으로 등장한 그레이트 가부키는 그레이트 무타, 하쿠시, 타지리 이전에 북미에서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일본인 레슬러다. 그는 그레이트 무타와 타지리에게 무수한 영향을 끼쳤으며 샤워 도중 떠올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무, 즉 그린 미스트를 개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타지리는 지금도 가끔 그레이트 가부키의 예전 레슬링 영상을 보면서 그의 프로레슬링을 연구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태그 매치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브렛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27번으로 등장, 결과적으로 현장 관객들은 브렛의 움직임에만 온통 시선이 쏠리게 되었다. (55분) 8초간의 로얄 럼블 매치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브렛과 루거가 동시에 장외로 떨어졌고 잭턴이 회장의 판정으로 공동 우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끝이 났다. 공동 우승은 결국 렉스 루거와 브렛 하트 모두가 로얄 럼블 우승자로서 이어지는 레슬매니아 10 메인 이벤트 출전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브렛과 루거의 공동 우승이라는 상황은 빈스가 겨우겨우 짜낸 타협안이었다. 원래 빈스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호건 렉스 루거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빈스는 렉스 루거의 로얄 럼블 우승과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출전이라는 스토리를 고집했지만 브렛은 실력 행사, 즉 관객들의 지지와 경기력으로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시에 탈락하는 장면은 WWF에게 있어서 관중들이 브렛과 루거 어느 쪽을 더 응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되었다. 또한 두 선수는 서로를 붙잡은 상태에서 동시에 로프를 넘어 장외로 떨어졌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연출이었으나 렉스 루거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브렛 역시 자신의 자서전에서 로프를 등지고 장외로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장면을 렉스 루거가 아주 잘 컨트롤했다며 루거를 높이 평가했다. 빈스는 로얄 럼블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레슬매니아 10의 메인 이벤트로 요코즈나 대 브렛, 요코즈나 대 루거 이렇게 두 시합이 열릴 것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브렛은 레슬매니아 10에서 오웬과의 싱글 매치, 요코즈나와의 WWF 월드 타이틀 매치 이렇게 두 시합 출전을 주장했다. 브렛 하트가 빈스 맥맨에게 대놓고 노라는 대답을 내뱉은 역사적인 하루였다.